국내 최초 회계사가 쓴 상속증여 가족 드라마 상속의 기술, 우리 가족의 선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5억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가 7억 원인 것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상속세를 7억 원에서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3억 원 아껴가시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려요. 75세의 김태윤 할아버지는 가족의 화목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72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분이죠. 두 분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0세로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민수의 아내 수연은 38세이고 두 부부에게는 12살 예진이와 10살 준호가 있습니다. 막내딸 지영은 38세로 섬세하고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영의 남편 상민은 40세이고 두 부부에게는 8살 하은이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이 상속세라는 큰 문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1부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 가족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한 장. 평범한 일상의 균열. 2024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부엌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간 좀 봐주세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태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딱 좋네요. 우리 순덕이 손맛은 정말 최고야. 아이고, 그만해요. 애들 오는데 빨리 준비해야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 날입니다. 큰아들 민수와 막내딸 지영이 각각의 가족과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왔어요. 12살 된 예진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순덕 할머니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곧이어 민수와 그의 아내 수연, 10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다. 태윤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5분 후 지영도 남편 상민과 8살 하은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수님. 지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영이 왔구나. 어서 앉아. 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정겨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담소가 어우러진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태윤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농담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2장. 충격적인 고백.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윤 할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설마 다행히 큰 병은 아니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75세가 넘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준비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 준비 말이야. 상속이요? 민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할아버지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은행에 있는 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 25억이요? 가족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많았어요? 나도 이번에 정확히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5억이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영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몇 분 후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맞나요? 상속세가 7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7억? 순덕 할머니가 기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7억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3장. 가족회의의 시작. 식탁이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해야? 나도 몰랐어.
요즘 뉴스에서 상속세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한번 알아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7억이면 너무 큰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요? 상민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수연이 걱정했습니다.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복잡한 일이 다 있나?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상의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야.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가족 모두의 문제니까 함께 해결해야죠. 지영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요? 상속세 같은 건 너무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동네 세무사한테 물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순덕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세무사요? 그런데 가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7억을 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내장 첫 번째 갈등.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신중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정확한 정보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반면 지영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빠, 그런 전문가들 만나면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우리끼리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AI 상속세 계산기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걸로 먼저 확인해 보는 건 어때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너무 간단하게만 계산해 주잖아요. 우리 같은 복잡한 상황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순덕 할머니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복잡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할아버지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민수가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제1부 끝. 다음 회에서는 김씨 가족과 전문가의 첫 만남 이야기. 예측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제2부. 전문가와의 만남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한 장. 첫 번째 상담 예약 2024년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민수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상속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세무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고객님.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75세이시고요. 재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상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가족분들이 함께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금요일 오후 2시에 상담 잡았어요. 그래. 어디야? 강남 테헤란로의 한빛세무법인이에요. 인터넷 후기 좋아. 그럼 우리 다 함께 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2장 드디어. 만난 전문가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한빛세무법인 회의실 앞 김씨 가족 6명이 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윤 고객님이시죠? 정장 차림의 박정민 세무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법인의 대표 세무사 박정민입니다. 상속세 전문 15년 차고요. 회의실에 둘러앉자 박 세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선 재산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 알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준비해온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약 15억. 상가 건물 하나 약 8억, 은행 예금 2억입니다. 그럼 총 25억이 맞네요. 현재 법 기준으로 계산하면 박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린 뒤 말했습니다. 상속세가 약 7억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놀라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말 7억이 넘어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7억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박 세무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3장. 희망적인 소식.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박 세무사가 화이트보드에 3가지 전략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하기. 둘째,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셋째, 재산 가치를 합법적으로 낮추기. 증여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증여세 기준이 상속세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묻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고객님 상황을 보면 3억에서 4억 정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나요? 단계적으로 2에서 3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박 세무사는 구체적인 절세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3년이면 충분합니까? 네, 꾸준히 진행하면 3년 안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장. 첫 번째 갈등의 씨앗. 가족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박 세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단, 증여를 받는 분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나요? 지영이 놀랐습니다. 네, 증여세는 받는 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순덕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3억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배우자 간 증여분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녀분들은 연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민수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10년간 5천만 원씩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장. 현실적인 고민들. 박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1단계 할머님께 3억 증여, 2단계 자녀분들께 매년 1천만 원씩 증여, 10년간 각자 1억을 비과세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약 3억에서 4억 정도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담비와 절차 지원비 포함해 약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연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3에서 4억을 절약할 수 있는데 500만 원은 투자할 만하네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잘못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전 과정 확인하고 책임집니다.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6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가족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해볼 만한가?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득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보여요. 지영이 걱정했습니다. 500만 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시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요? 상민이 조언했습니다. 7억 내는 것보다는 500만 원 절차 비용이 낫지 않을까요?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 세무사의 지원을 받으니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면 7억을 내야 하니까. 7장. 두 번째 상담의 필요성. 며칠 후 할아버지는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문가 도움은 필요하지만 한 곳만 보고 결정하기엔 아쉽군. 지영이 말했습니다. 다른 세무법인도 가보고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순덕 할머니가 걱정했지만 상민이 달랬습니다. 한 곳당 상담비 10에서 20만 원이면 여러 곳 가도 부담 없어요. 할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2에서 3곳 추가로 상담을 받고 최종 결정하자. 8장. 두 번째 전문가. 일주일 후 김씨 가족은 서초동에 또 다른 세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 세무사 김혜진이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지난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혜진 세무사가 계산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약 7억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절세 방법도 비슷하지만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 세무사는 단계적 증여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배우자 간 3억, 자녀 연간 1천만 원씩 10년 증여. 동일한 절세 효과의 절차만 간략화할 수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절차가 쉽다면 좋겠어요. 9장. 선택의 기로. 세 번째 전문가 방문전. 가족들은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체계적이었고 두 번째는 간단했어요. 지영이 정리했습니다. 복잡 vs 간단. 둘 다 장단점이 있네요. 상민이 조언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간단한 게 나을 듯합니다.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간단하게 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추가 지원받죠. 10장. 세 번째이자 마지막 상담. 며칠 후 김씨 가족은 마지막 세무법인을 찾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이준호 세무사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조언을 받으셨나요? 가족들이 지금까지 두 곳에서 들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소견이 모두 일리 있지만 고객님 상황에 꼭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리했습니다. 75세인 할아버지께는 배우자 증여 3억, 자녀 연간 1천만 원씩 10년 증여가 적합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활용하면서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약 4억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진행하면 3년 내에 절반 이상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제2부 끝. 다음 회에서는 계획 실행 과정과 가족 간 갈등, 예상치 못한 시련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초 회계사가 쓴 상속세 드라마 상속의 기술 1, 2부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보셔서 자식들에게 상속세 줄이는 법을 꼭 배워가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